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관해서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요. 또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GRT 더그래프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 분석 요청을 주셨어요.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GRT 코인은 블록체인 데이터의 효율적 접근과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일단 그 그래프라는 프로토콜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이제 발생하는 속도와 비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징으로는 디파이, 웹3, D앱 등등등이 될 수가 있고요. VC도 확인해 보니까 꽤나 많은 VC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가 좀 큰 VC들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은 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상으로 지금 52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제한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GRT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웹3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뭐 기록도 되고 이걸 다시 불러오는데 이제 로드할 때도 쓰고 그걸 또 저장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실시간으로 불러오고 기록하고 저장해서 집어넣고 요 활동들을 이제 계속 웹3를 진행하게 되면은 구현하게 되면은 이런 활동들이 각종 뭐 D앱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꾸준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요런 상태에서 요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나름 요렇게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 생태계가 좀 커짐에 따라서 만약에 커지게 되면 이런 D앱들이 완전한 분산화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일단 알겠어요. 그 GRT 코인이 혹은 이 재단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정도로 알겠는데 꼭 이거를 GRT만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안고 갈게요. 따라서 이제 데이터적인 내용들을 조금 봐야겠죠. 일단 토크노믹스 보면은 발행량은 일단 무한이에요. 무한이고 유통량이 12%, 미유통이 12%고 유통량이 88%. 요거는 뭐 시기나 시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27%죠. 최근 1년 동안에 4.2%.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이제 메이저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 이것도 중요한데 자 메이저들이 시세를 주기 전에 보통 요런 매집 구간 끝자락 혹은 요런 매집 구간 중단에서부터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세를 주기 이전에. 이유는 얘네가 모아갈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요 매집 구간 요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많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매집을 할 것이고, 결국엔 이제 매집량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요 구간 안에서 개미들 시체를 받아 먹으면서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문제의 차이만 있지, 매집하는데 그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죠. 메이저가 매집이 끝냈어. 이제 출발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여전히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개를 이제 코인 100개를 모았어. 100개를 모아서 올려서 여기서 이제 뭐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찍어내는 게 500개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렇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 이전에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낮춰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이 메이저가 인플레이션 낮추는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출발하기에 시세를 주기에 메이저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상장 이후 이제 상장빔 이후 내리 꽂았기만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래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다른 코인들은 지금 매집 평단가 플러스 구간인데 얘는 마이너스긴 한데 얘도 근처에 있긴 해요. 매집 평단가 근처에는 있다. 단 요 신뢰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수급 분석 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확인을 할 건데 매물대를 먼저 좀 보면 소화가 안 된 매물대들이 윗구간에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 보면은 여기 POC 값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다음에 올라가서 요 물량을 소화를 안 하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량은 언젠가 누군가는 소화를 해야 되는 물량이다. 따라서 올라가다가는 요 구간에 갔을 때 맞고 떨어졌다 가든 아니면 여기서 맞고 아예 내리꽂든 이런 식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매물대 하나만 보면 안 되겠지만 우선 그래서 매물대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기간으로 보면은 고점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죠. 눈에 띄도록 POC 값이 보이고. 그래서 요 구간을 이후에 소화를 했냐라고 보면 소화를 못 했습니다. 소화를 한 물량은 여기까지만 소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요 구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뭐 여기서 주든 밑에 올려서 주든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다가 요 구간이 왔을 때는 또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소화가 안 된 매물대들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봤고, 디테일하게 차트적으로 좀 볼게요. 여기 내려오면서 요 부분이 약간 웨지 형태로 일단 보이긴 하거든요. 잠깐 지우고 보면은 요 구간을 약간 웨지 형태로 마무리를 한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저점은 계속 내렸고, 저점 계속 내렸고, 고점도 계속 내렸죠. 그러면서 수렴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최저점 구간이었죠. 최저점에서부터 이어진 이제 상승 파동을 보면 되는데, 이후에는 채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 종결 이후에. 채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채널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까지 내리기 전에는 또 어떤 채널이 있을 수 있냐면 또 요렇게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요거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요렇게 내리면 뭐 요런 채널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요 구간에서 봤을 때는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요렇게 여기 돌출했죠. 채널 하단 뚫고 올라가서 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럼 요 채널이 맞네 하고 여기 이제 트랩을 만든 거예요. 트랩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이게 지금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형태가 되죠. 이러면 이건 트랩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가 다르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 군데가 저항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는 트랩을 만들고 또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설정해 놨던 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올려서 요 윗구간 이 두 군데가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렸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트랩이었고 트랩을 뚫고 올라가서 중단에서 터치를 했지만 이건 상단까지 가죠. 밑에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에 채널을 완벽하게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트랩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혹은 이게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채널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가격 진행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지와 저항을 받은 채널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채널에 우리가 목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에만 몰입하다가는 좀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집 평단가 근처이긴 하거든요. 요건 잠깐 지워 놓을게요. 그리고 매집 평단가를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정도 구간으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지금 매집 평단가 근처로 보이긴 하는데 매집 평단가를 뚫고 내려갔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유는 여기 좀 디테일하게 확대를 해서 보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는 보통 이런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봤던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지받는 형태예요. 늘어뜨려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긴 누가 봐도 뚫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뚫고 내려간 다음에 저항을 받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집 평단가를 0.14달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되려 매집 구간을 방금처럼 조금만 고쳐주면 그럼 매집 평단가가 이미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요거 하나를 보고 0.14달러 매집 평단가 근처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수급 분석 가서 좀 말씀드린다고 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만약에 본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이제 안전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막 풀매수 받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 바닥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게 매집 평단가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려가는 거를 열어두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따라서 다른 데이터들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수급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0.14달러이지만 0.1달러로 곧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보면 시총 대비 3,800% 높지가 않아요. 엄청 낮죠. 단 이제 시총이 높은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시총 대비 매집량, 거래량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반토막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집 기간은 좀 길었죠. 평균 대비해서. 평균 대비해서 매집 기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편이에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죠. 왜냐면 메이저가 매집을 할 때 여기서 개미들 시체들 받아서 올린 거니까. 그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위아래로 흔들면서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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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그럼 개미들은 여기에 현혹돼서 이제 팔겠죠. 그래서 좋다고 볼 수 있고 고래 지분율, 메이저 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시총 대비 매집량은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메이저 지분율을 보면은 평균 대비해서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그래도 나름 있는 코인인데 이게 메이저 지분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의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낮췄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안에서 막 찍어내면서 매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매물대 벽이 좀 두껍게 있죠. 매집 구간 안에서. 여기도 한 줄기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어디 중에서 메이저가 나 매집 평단가 얼로 할지는 이건 메이저 맘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아마 가격 흐름에 따라서 메이저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제 9월 금리 인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약횡보하는 정도 혹은 약간의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 구간 혹은 이 구간에서 매집 평단가를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9월 금리 인하부터 풀 상승, 우상향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탁 찍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는 동안에 여기서 공구리를 치고 상승이 어느 정도 끝자락 가거나 혹은 상승 진행 중간중간에 알트 펌핑이 일어날 때 얘가 출발 신호 요이 땅하고 출발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메이저가 판단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세 가지가 있다. 요거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토크노믹스는 오히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편이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매집 평단가에 근처에 있어서 괜찮긴 하나 초기 매수하기엔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나 한계가 있다. 이유는 다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마켓 사이클 흐름에 따라서 이 매집 평단가가 아래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이저 수급 분석으로 봤을 때도 시총 대비 매집량은 별로이나 메이저 지분율이 높은 걸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죠? 지금은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기고 불장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6개월 뒤에 시작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시작할지 금리 인하 이제 시작과 함께 빵 하고 스타트할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고 따라서 지금은 매도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코인에 있어서 매수해야 할 시기가 맞아요. 이 코인을 사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지금 이미 시작한 대부분이 매집을 완료를 했고, 혹은 진행을 하고 있고, 매도는 25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계획은 지금 구간에서는 정찰병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물량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GRT 코인을 좋게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정찰 정도는 보낼 만하다. 많은 물량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매는 언제 할 거냐? 만약에 지금 정찰을 보내놓고 나중에 추매는 이제 가격, 볼륨 프로파일. 제가 늘 강조하는 삼위일체가 있죠. 가격이 요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볼륨이 이렇게 좀 튀어가지고 볼륨 프로파일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볼륨이 튀고 볼륨 프로파일을 바꿔놓으면 이제 매집 평단가 바뀔 거잖아요. 거기를 언젠가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확률로 이제 추매를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제 낮은 확률로 추매를 들어가거나 많은 풀매수를 들어가거나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윗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소화를 못했던 매물대 요것들이 이제 피보나치랑 같이 조금 볼게요. 못 봤던 피보나치를 같이 좀 찍어보면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어지는 이 피보나치 라인을 그어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매물대들은 여기 떨어지는 파동의 618 되돌림 구간 여기서 좀 만나죠. 여기 이런 구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886 구간에서 또 만나긴 하거든요. 여기가 여기 매물대랑 근데 요거는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의 이제 618 구간이랑 또 겹쳐집니다. 여기. 그래서 요 구간은 아무래도 시세를 만약에 불장이 와서 이제 미친 듯이 시세를 주다가도 여기서는 쉬어가거나 아니면 쉬었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두 구간을 일단 TP로 잡아봤고 데이터적으로 엄청 훌륭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뚫고 무제한 상승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 요 정도 구간에서 TP로 익절을 하고 만약에 좀 욕심을 조금 내면은 올타임 하이 정도 부근까지 가는 것도 욕심을 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올타임 하이 정도 2.8달러, 9달러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가 이제 매도를 할 자리 정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요건 지우도록 할게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25년 중순 정도로 일단 예상은 했거든요. 모든 코인에 있어서 이제 마켓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 25년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9월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5년 중순으로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혹시나 후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후반기 예를 들어 뭐 9월이라든지 아니면은 11월이라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5년.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번 금리 인하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흐름을 조금 보고 나서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시기적인 거는.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코인 스터디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걱정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제가 마켓 흐름과 현재가 어떤 구간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짝 숙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코인스터디 제휴 거래소 링크 있으니까요. 지금 5개 거래소를 제가 제휴를 하고 있고 MEXC 같은 경우는 지정가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 불안하시거나 뭐 다른 거래소 UI가 더 편하시거나 하시면은 다른 거래소 쓰셔도 좋습니다. 코인스터디 링크로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거래소 다 신규 가입 증정금이나 수수료 할인 혜택은 거래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 혜택으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불장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뭐 매집 중인 코인 공유, 이제 현물러들 분들께는 매집 중인 코인 공유 드리고 있고 또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터디 관련 영상들이 라이브 방송 중에 상당히 많아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심심할 때마다 켜보시면서 공부하는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도움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저는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같은 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데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최소화하고 오히려 소통은 라이브 방송 원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시간은 커뮤니티 글로 공지 올리고 하니까요. 또 내용으로는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거, 매매 복귀, 그리고 매매 계획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도. 그리고 알트코인 차트 분석 요청하시면은 그 차트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숙제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차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차트 데이터 이제 외적인 요소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그리고 이 코인스터디의 차트 분석,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합쳐가지고 훌륭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본인만의 기준으로 매매하시길 권장드려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